드디어 양키스 팬들로서는 벼르고 벼르던 만남이고 토론토 팬들로서는 큰 기대를 하면서도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알렉 마노아와 게리콜과 알렉 마노아의 선발 대결이 그것도 뉴욕에서 성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투수의 첫 만남이 토론토에서 성사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뉴욕에서 성사되는 것이 더 완벽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토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본 경기였습니다. 멋진 투수전이 펼쳐졌고 경기의 마무리 역시도 훌륭했습니다. 이번 시즌 게리콜이 사이영에 도전하는 모습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양키스와 게리콜 칭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지적 토론토와 마노아 시점에서 작년부터 너무나도 기다렸던 이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혀가 참 길죠? 우선 이번 영상은 철저하게 진지함은 버린 영상입니다. 재미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기에는 영상이 재미있을 거란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즌부터 본격적인 빌런 대기에 나선 마노아가 참 좋습니다. 동의하실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프로스포츠도 결국에는 큰 울타리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그 점에서 본다면 재미라는 부분을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재미있을 때는 주인공만큼 멋진 빌런이 있을 때입니다. 버두고, 에런 저지, 게리콜, 볼티모어 모두 다 선역이 되라고 하십시오. 타노스 없는 어벤져스나 악동 토니 스타크 혹은 로키가 없는 올바르고 정직한 캡틴 아메리카만 있는 어벤져스는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WWE의 인기가 정점을 찍는 순간은 더락, 커트 앵글,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과 같은 미워할 수 없는 악역들이 넘쳐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런이 되기로 한 마노아가 너무 멋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빌런이 된 마노아를 통해서 게리콜도 어느 정도 흑화를 해서 앞으로 이 둘의 대결이 갈수록 점점 흥미진진해지길 바랍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저로 하여금 박수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마노아가 제대로 속된 말로 트롤 짓을 한 것인데요. 게리콜이 마운드에 오르고 연습 투구를 마친 뒤에 스프링어가 타석에 들어서고 경기가 시작되려던 순간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게리콜은 마운드에서 내려와 앉은 자세로 대기를 했는데요. 뒷모습에서 그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노아와 커크가 원정팀 불펜에서 나와서 토론토의 덕아웃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경기는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마노아는 야유와 박수를 받으면서 태연하게 토론토의 덕아웃으로 들어갔고 토론토와 양키스의 팬 커뮤니티는 서로 다른 의미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열된 경기는 정말 멋진 경기가 되었죠. 게리콜 역시도 자신의 경기 시작 전 루틴이 방해받게 되면 1회에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노아가 경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몰랐을 리 없고 게리콜의 예민함을 몰랐을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기 전부터 게리콜의 신경을 긁은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실제로 게리콜은 원아웃 2, 3루의 위기를 만들었지만 무실점으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토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 5경기 동안 17안타만 허용한 게리콜이 한 이닝 2안타를 허용했으니 마노아의 트롤짓은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토론토는 이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토론토 팬들은 이렇게 시작부터 트롤짓을 하는 빌런이 되기로 한 마노아를 응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훌륭한 악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팀 팬들이 너무 얄미워서 때리고 싶을 정도로 잘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양키스전 호투로 메이저리그 승격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시즌 중 승격되어서 데뷔 첫 경기를 한 곳도 뉴욕이고 양키스만 만나면 힘이 나는 마노아이긴 했지만 이번 시즌 부진한 시작을 하고 있었기에 팬들은 다 이렇게 벌려놓기만 하고 마노아가 경기를 터뜨려서 놀림만 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마노아는 이런 걱정에 7이닝 5삼진 무실점의 좋은 피칭으로 응답했습니다. 마노아를 벼르고 있던 양키스 팬들에게는 이기기는 했지만 마노아를 놀리지 못해 찝찝한 마음을 안겨주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양키스 팬들의 커뮤니티에 평균 자책점 6점대 투수도 공략을 못하냐, 마노아에게 왜 당하는데? 와 같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노아는 데뷔 후 지금까지 양키스전 성적이 42이닝 2승 1패 평균 자책점 1.93으로 현역 선수들 중 평균 자책점 1.85인
드류 스마일리 다음으로 가장 낮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며 특히나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30.2이닝에 평균 자책점 1.17을 기록하면서 양키스만 만나면 불타오르고 뉴욕에 가게 되면 더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양키스 상대로 2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중 평균 자책점 3점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투수이자 데릭 지터조차도 이 선수가 등판하는 날은 경기하기가 싫다고 했을 정도로 양키스 상대 극강의 성적을 보여준 선수는 다름 아닌 로이 닥 할러데이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더 하기 전에 왜 만화가 게리콜 담당 트롤이 되었는지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토론토와 양키스의 경기에서 5회 만화는 에런 저지에게 힛바이 피치를 허용합니다. 공에 맞은 에런 저지는 조금 짜증나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만화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양키스와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벌어진 그 힛바이 피치 자체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투구였고 저지 역시도 인상을 찌푸린 후 덕아웃을 향해서 괜찮다는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게리콜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뛰어나와서 만화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고 심판들에게는 만화를 퇴장시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토론토와 양키스 팬들 사이에서 많은 짤을 생성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뭔가 게리콜이 엄청난 압박과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 보였고 또 조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전날 열린 경기에서 게리콜은 토론토의 체프먼을 맞췄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전날 힛바이 피치를 던진 본인이 당사자들은 괜찮다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흥분을 하니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게리콜은 머쓱한 표정으로 I don't know를 반복했고 순간 흥분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화는 저지에게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참고로 경기 중에도 1루로 걸어나가는 저지에게 만화가 다가가 사과했고 두 선수는 곧바로 화해를 했습니다. 게리콜에게는 다음번에는 아우디 사인을 넘어와 보라고 도발을 합니다. 아우디 사인은 양키스의 덕아웃 앞에 있는 아우디 광고를 얘기하는데요. 이 아우디 사인을 넘게 되면 다이아몬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만화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링에 올라온 것으로 간주하고 싸움을 피하지 않겠으니 다음번에는 제대로 덤비라고 도발한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밖에서 짖지만 말고 링으로 올라와라. 상대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사건 후로 만화는 양키스 팬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 만화는 이바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게리콜을 월스트 치러라고 부르면서 다시 도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바카와 한 이 인터뷰가 끝난 뒤 게리콜과 양키스 팬들은 칼을 갈면서 만화의 방문을 기다렸고 드디어 성사된 게리콜과 만화의 첫 대결에서 만화는 경기가 시작된 뒤 불펜에서 덕아웃으로 걸어가면서 경기를 지연시키며 게리콜을 다시 도발한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이번 시즌 토론토와 양키스와 토론토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인터뷰가 두 개 있었습니다. 블라디미 게레로 주니어는 경기 전 한 인터뷰에서 작년에 자신이 양키스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거는 단지 자기가 토론토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집안 자체에 흐르는 피다. 우리 집안 자체에 흐르는 피고 나는 아마도 절대로 양키스에서 뛰는 일은 없을 거다. 난 양키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인터뷰도 화제가 됐고 만호아 인터뷰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만호아 역시도 작년에 이런 여러가지 게리콜과의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자기는 게리콜을 월스트 치러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아주 만호아랑 게레로가 이번 시즌 토론토와 양키스와 토론토의 만남을 뜨겁게 달구는 중입니다. 이번 시즌 만호아의 초반 부진 이유는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투구 밸런스와 릴리스 포인트인데요. 미묘하게 왼발이 더 1루 쪽으로 가깝게 착지가 되면서 제구, 특히 슬라이더의 제구가 무너졌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공의 위력이 줄어들면서 안타를 맞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크의 존재입니다. 이미 극강의 새가슴을 증명한 커크가 피치 타이머로 너무 힘들어했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투수가 아니라 왜 포수가 피치 타이머로 흔들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도 커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의 커크의 보호자 격인 만호아가 이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가뜩이나 무너진 본인의 밸런스가 더 엉망이 된 케이스입니다. 만호아의 첫 3경기 등판을 보시면
커크가 흔들릴 때마다, 특히 주자가 나가게 돼서 자동문이라고 소문난 커크가 크게 당황을 할 때마다 만호아는 주자와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피치 타이머를 항상 다 쓰고 던지려고 했고, 이런 이유로 자동볼 선언이 되거나 제구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만호아는 자극을 받으면 더 불타오르는 그런 성격인데요. 뭔가 만호아나 보는 잘한다 잘한다 오냐 오냐 해주는 환경에서는 힘을 못 내고 성적이 떨어지지만, 자극받고 거친 환경이 만들어지면 힘을 더 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잡초 스타일이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이런 배경이 좀 있었기에 이번 시즌 자꾸 칭찬만 받는 만호아가 정신을 차리려면 좀 걸리겠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뜬금없이 만호아를 저격해준 버두고가 진짜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버두고의 저격 후 호투한 뒤 다시 망가졌던 만호아는 양키스 팬들의 야유를 에너지로 힘을 내면서 우리가 알던 만호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달 정도 보스턴, 뉴욕만 이렇게 돌면서 양키스 팬들한테 야유도 좀 받고 욕도 좀 먹고 버두고한테도 욕도 좀 더 먹고 그러고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게리콜과 만호아의 대결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사이영에 도전하는 게리콜과 로이 닥 할러데이 이후 양키스가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투수가 되어가고 있는 만호아의 대결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만호아가 대접을 거하게 받았으니까 다음번에는 토론토의 팬들이 로저스 센터에서 게리콜 대접을 정말 부족함 없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만호아 담당 기자 이승용의 전문성 제로, 가십 100%의 썰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